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가 좀 넘었고요. 2018년 1월 22일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두 개의 뉴스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 하나의 뉴스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다른 하나의 뉴스는 조금 위험한 뉴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코스피에서의 5차례 정도의 분산이 일단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의 방식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분산 없이 이렇게 쭉 갈 수 있을까? 혹시 삼성전자와 어떤 셀트리온의 이런 계속된 좀 하락이 바닥이 다져질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관심 종목 3개 먼저 써드리면 SPC 삼립, 그리고 연우, 그 다음에 CJ CGV 요 3개에 대한 관심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뉴스가 있고, 그쵸? 정치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뭐 어떤 뭐 정치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주식에 필요한, 주식에서 조심해야 될 이런 뉴스를 좀 구별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뉴스 소개해 드릴 뉴스는 뭐냐면, 이거는 순수하게 경제 뉴스로 봐도 좋겠다라는 뉴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제가 이거는 오전 시황에 이야기를 해드린 거 있잖아요. 아이폰 X에 대한 뉴스. 그런 뉴스인 거고, 두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양도세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 뉴스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되, 경제 뉴스의 어떤 탈을 쓴 정치 뉴스는 철저하게 좀 골라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 뉴스는 이 뉴스가 저번 주 금요일 뉴스였거든요. 금요일 날 맞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뉴스였잖아요. 아이폰 관련해서 아이폰 쪽에서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아이폰 쪽에 어떤 그 아이폰 X에 대한 어떤 부진, 특히 아이폰 X의 제품이 그 제품이 사실 그 안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부품이 한국 관련한 어떤 그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 X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좀 물량을 조절하겠다, 한국 업체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보면 일단은 아이폰 X의 판매 추정치를 보면 이 600만 대, 5,600만 대에서 4,100만 대로 추정치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이폰 X의 가격이 비싸다라든지, 어떤 배터리 어떤 게이트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들이 좀 떠난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는데, 결론은 아이폰 X에 대한 판매가
생각보다 약하다. 아이폰 X에 대해서 아이폰이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제품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부품 업체 쪽에다가 좀 부품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거꾸로는 어, 국내 어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애플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로 이렇게 변한다면 뭐 반사익 볼 수 있겠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음, 애플의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계속 좀 신고가를 내고 있고, 이쪽에 대한 업황이 사실 1분기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어, 비수기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큰 사이클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악재의 영향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이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 빠졌죠. 빠지고 특히 BH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저는 좀 확인해 보는 뉴스, 어, 내 종목이 뭐 연관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그리고 내 종목의 최근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 보는 정도는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뭐 그냥 흔히 정상적인 뉴스겠죠. 근데 사실 조금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의 매출의 비중이 보통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아이폰 X로 나가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비중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다 보니 오늘 좀 급락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것이 뭐 단기적인 어떤 악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고 일단은 이 악재가 길어질지 뭐 정말 짧게 끝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악재는 악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경쟁국 중 외국인의 양도세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창재 기자라는 사람이 썼네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외국의 어떤 협회, 어떤 대표의 인터뷰 하나를 땄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전문가라든지 그렇죠? 충분히 전화 한 통화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겁주는 어떤 이런 쪽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사의 내용은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외국인 같은 경우 25에서 5% 정도 범위로 줄이겠다. 한 종목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에게 세를 많이 매기겠다. 세금 걷겠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그 대표는 협회 대표는 그러면 한국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무섭게 좀 써놨거든요. 재앙이란 말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고성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지 기반인 20대 뭐 30대 쪽에 표가 이탈하고 있다. 비트코인 때문에
언제 한번 젊은이들의 어떤 꿈을 이뤄준 적이 있느냐 너네가. 근데 비트코인까지 왜 이렇게 막느냐라는 어떤 기사들이 사실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경제 기사들이 다 묻혀 있었던 상황이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니까 양도세 관련한 것로 이제 좀 불똥이 튀었는데 음, 이 뉴스는 정치발 뉴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자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혹은 저는 이 기자가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취재를 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게 그냥 팩트만 한 사람의 인터뷰만 나열한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의 인터뷰도 어느 정도 비중은 실어서 소개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뉴스라고 보여지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어떤 문재인 정부를 편들려는 게 아니고 주식할 때 헷갈리실까 봐 그런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문정부 관련해서 뭐 다른 정치 뉴스를 다 배제하고 경제 뉴스도 정치 뉴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너무 많고 최근 들어서 엄청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 뭐 겁을 잔뜩 먹게끔 하겠다라는 좀 이런 좀 생각을 했고 이거 보면은 결국은 정부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떠난다라는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는 정부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 외국인이 떠난다.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보면 뭐냐면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 맞아요. 그죠?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보면 2018년 1월 8일 날 나온 거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거 보면 소득세법 36번 항목을 보면 비거주자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라는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의 납세 형평 제고 및 국내 원천 소득 과세 강화라는 것에 보면 개정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게 적용 시기는 아마 2018년 7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쭉 만약에 보면 너무 복잡할까봐 제가 그냥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어떠한 정부에서도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보면 세법 개편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은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관한 것들이라 투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다가 이제 반박 자료인데요.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가 말을 너무 좀 버벅거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별 이제 상장 주식 보유 현황 금강원에서 매월 자료가 나오는 것에서 이제 따서 보면 요런 순서대로 비중이 많아요. 미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47%, 그다음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아일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요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2.4%밖에 되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8%밖에 없어요. 상장 주식 보유 현황이 요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 걸 넘겨서 보면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어, 조세 조약이 체결된, 그러니까 조세 협약이 체결된 나라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혹은 그 밖에 어떤 국제 조세 협정 및 약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와 현재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예요. 쭉 보면은 어, 기억 니은으로 보면 가봉이라는 나라부터 그리스, 노르웨이 쭉 나오죠. 독일, 러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세르비아, 스위스, 약간 생소한 나라도 있죠. 아제르바이잔, 그렇죠? 저한테는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에티오피아, 요르단, 우루과이, 그리고 약간 좀 생소한 법한 나라 뭐 파나마, 그죠? 뭐 파푸아 뉴기니까지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음, 뭐냐면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와 웬만한 나라들은 조세 협약이 되어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렇죠? 조세 협약이 되어 있다라는 게 팩트인데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는 조세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조세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형평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세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조세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체결 그 조세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거주지 과세가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보통 자기네 나라에서의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 경쟁국 중 외국인의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는 어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매력 사라질 듯 거래량 줄어 세수 오히려 감소 뭐 이렇게 겁을 잔뜩 주는 이런 뉴스는 뭐라고 할까요? 마치 이 기사에서는 어떤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이 이렇게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정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뉴스들이고, 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기사가 유창재 기사라는 사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왜 그럴까? 좀 고민이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경제 뉴스와 정치 뉴스를 좀 구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인 거고, 아까 같이 겁주는 뉴스에 겁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그런 뉴스가 많아서 저도 주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두 번째는 어, 분산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분산이란 것은 코스피를 보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어떤 분산이 좀 나왔는데요. 분산이란 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동영상에 제작된 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보통 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정도, 한 1, 2주, 짧게는 1, 2주,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요. 1, 2주 안에 이런 분산에 해당하는 어떤 요건들이 나오면 시장은 약세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다섯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경계는 좀 해야 됩니다. 경계는 해야 되고, 그래도 아직은 추세가 적어도 이 빨간색 선도 깨지지 않았고,
그쵸? 깨지지 않았고 한 뭐 6차례 정도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 정도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한 차례 더 나와서 6차례 정도의 분산이 이루어진다면 어, 이런 대응을 해야겠죠. 아마 회원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제가 요 언저리 때 분산이 이루어질 때 말씀드려서, 첫 번째 대응은 신용 관련한 어떤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상환하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분산 이후부터는 6차례 분산 이후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거, 그죠?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봐야죠. 그래서 손절할 것이 있는지, 이익 실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지수가 계속 좀 못 가고 있는 요인이 뭘까, 그죠?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한번 보면, 누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그래도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좀 살아있네요. 그죠? 아직은 상승 중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좀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좀 크게 보면 최근에 약간의 휘어짐이 좀 보였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약간의 조정의 모습이었을지, 이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은 모습은 보입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분산이 과거에 뭐 이 근처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긴 했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깨고 새롭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보면 아직 두 차례 분산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아직은 강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하지만 두 차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조금 많이 약해졌는데요. 약해진 이유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몫이 좀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멈출지 뭐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셀트리온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다른 중소형주들로 좀 옮기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40조 시총이 나중에 코스피로 이전이 되면 이 40조의 빈 부분만큼 다른 중소형주들에게도 수급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고, 셀트리온을 걷어내면 다른 중소형주들도 멋진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코스닥이 강하고,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약간의 어떤 이런 숨고르기라고 해야 될지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 전반에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런 조정들이 2월 5일 날 KRX 300이라는 새로운 지수가 나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발표되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어떤 강한 조금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을 매수한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다른 셀트리온 아닌 다른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시장이 완전히 하락으로 갔다라기보다 어떤 수급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으로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사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수 자체는 올라왔어요. 삼성전자와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밑으로 가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위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코스피 역시도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은 아닌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보니까 일단은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장밋빛 어떤 예측보다도 지수의 분산 자체를 일단 1순위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분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산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멈추고 다시 간다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 언저리부터 이 언저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언저리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수가 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어떤 에너지가 이제 다른 코스피의 대형주들로 좀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이게 아니고 표를 보면 이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 위에 진한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인데 이 아래 색은 뭐냐면 흔히 많이 보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추세가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를 보면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버벅거려서 지수의 힘이 조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여가 지수에 많다 보니 지수가 좀 약한 것이지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잘 가고 있구나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동안 다른 민감주들은 좀 꽤 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포스코나 삼성 SDS, 금융, LG전자, 하나금융 이런 것들이 좀 눈에 확 띄거든요. 한올바이오, 바마도 좀 사실 괜찮은 종목이고 이 SK텔레콤, 뭐 이마트 뭐 많이 올랐잖아요. 네이버도 좀 많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지만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에게 어떤 좀 에너지가 좀 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중소형주들,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뭐 화장품 이쪽에 조금 에너지가 많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돌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환율만 좀 잡힌다면, 그죠? 환율만 잡혀서 자동차 관련한 업황이 살아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IT 관련한 주식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조정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IT 관련한 쪽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기를 저희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기에도 사실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저희도 좀 이것이 좀 빠른 매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했고 왜냐면 사실 삼성전기의 고점의 징후는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삼성전기의 고점 징후는 나왔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이 윗선을 주가가 넘어서 갈 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매수를 들어가긴 했는데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긴 했는데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의 어떤 약세가 약간의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머리가 있고 어깨가 두 개인 헤드앤숄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어떤 반등이 잡혀서 시간이 걸려 이렇게 뚫고 나간다면 보유하겠지만, 어, 이 어떤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깨버리고 내려가면 일단은 전체 다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겠고, 일단 실적은 삼성전기 실적은 뭐 엄청난 건 아시죠? 삼성전기는 이번 연도도 그렇지만 내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4에서 8로 가고 8로 가거든요. 4에서 8.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이 가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혹시 먼저 선반영된 것인가? 이런 고민도 들고, 이렇게 올랐던 것이 이만큼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갈 때도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아직은 빠지지 않고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침착하게 눌리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반등을 한다면 보유하겠지만 반등을 실패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지금 대장주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유가 나오는 것인가, 그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고 새로운 어떤 민감주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민감주에 보면 최근에 어떤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이쪽도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매수는 하지 않았고, 아직 코스닥 역시도 셀트리온 관련한 애들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중소형주, 미디어 컨텐츠나 화장품 쪽에 온기가 돌고 있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히 전환될지 원래 대장주들로 회귀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좀 이런 과도기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보면 지수가 이렇게 봐볼게요. 지수가 여기에 지금 이 매물대와 이 여기 위에 매물대 요까지를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근데 이 상승할 때 주인이 되는 어떤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상승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떤 흔히 디졸브 된다고 하죠. 서로 이렇게 대장주가 지고 새로운 대장주가 나오는 어떤 이러한 디졸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더 계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보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의 분산을 세는 거,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도 분산을 보는 것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오늘 CJ CGV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CJ CGV. 일단 CGV의 실적을 먼저 볼게요. 실적을 보면 연간으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ROE만 한번 보시죠. ROE가 이렇게 되죠. ROE가 과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2010 ROE가 그러니까 실적의 바닥을 냈을 때부터 보시죠. 여기서 ROE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되는데, ROE가 2016년도에 바닥을 찍고 2017년도에 조금 ROE가 돌아왔고 2018년도에는 ROE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현재죠. ROE가 3, 5, 13, 17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때 통계적으로 보면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때도 꽤 많이 돌아오겠지만 주가가 쭉 가다가 탄력을 받을 때 순이익이 이때가 가장 많이, 그래서 17년도에서 18년도 지금입니다. 지금 시기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보면 과거 거를 좀 볼게요. 보면은 현재가 17년도, 16년도, 그쵸? 그래서 아까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빠졌었죠. 그래서 바닥을 냈고 17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좀 눌리고 이제 18년도에는 ROE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과거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그죠? 뚫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CJCGV라는 종목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머징,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의 고전은 조금 CGV가 겪고 있지만 상세할 만큼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저는 지금 오늘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봤고 이걸 만약에 단기 매매가 아니라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 보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앞으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더 나올 거라고도 보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 내일부터라도 바로 매수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요 과정 있죠? 요 검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요 느낌이겠죠? 이렇게 그죠? 요 느낌과 요 느낌이 비슷하죠? 다시 해보면 요 느낌과 요 느낌이 약간의 비슷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런 모습이라면 그죠? 요 모습이라면 분명히 살 기회는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도 매수, 여기 돌파할 때도 매수, 여기를 바닥 잡고 올릴 때도 매수, 끊어지고 다시 갈 때도 매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런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시젠과 CJ, CGV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저는 2018년도부터 불을 뿜을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CJ는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추적하는 의미로 4만원이 넘으면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했죠. 아직은 일간 차트 상에서 이 4만원대를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뭐 큰 변동은 없지만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더 보기 편하겠죠. 추세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차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것은 매수다 라는 거죠. 여기서 끊어질 때 여기서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요 종목 그걸 이제 CGV와 같이 조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뭐 매수 타이밍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CGV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했나? 이렇게 애매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종가선 차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종가선 차트라는 건 뭐냐면 그날의 종가를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종가선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종가선으로 보면 그죠?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종가선으로 보면 이렇게 종가선으로 보면 이렇게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자리고 거래량까지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오늘 매수하기 참 좋았다라는 좀 모습입니다. 뭐 내일 가든 말든 그러니까 내일 오르든 빠지든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선 차트로 다른 관심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연우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업종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탄력은 좀 더 강할 거예요. 이 연우라는 회사의 실적은 또 당연히 훌륭하죠. 훌륭하고 실적도 한번 볼까요?
실적이 이게 2017년도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ROE로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 과거에 ROE가 10이 넘어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다가 2016년도에서 ROE가 17년도로 넘어올 때 확 빠졌습니다. 17년도로 올 때. 그리고 이 ROE가 다시 18년도로 넘어오면서 확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 16년도부터 빠지고 17년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ROE를 보면 자, 여기 16년도부터 17년도 쭉 빠지죠. 근데 ROE가 18년도에 올라가니까 한 번에 잡았고, 그리고 특히 이 첫 번째 파동에서는 좀 보내주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화장품주를 요때는 매수하지 않았다. 그 매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렸고, 이제는 이것이 눌렸다가 갈 때 같이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인 거예요. 조금 지나긴 했죠. 지나긴 했지만 이제부터 계속 이제 좀 이제 눌리든 말든 이렇게 갈 겁니다. 특히 요 앞전에 어떤 요 가격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6,000원 정도 때 지금 35,000원이니까 뭐 눌림이 한두 번 예상은 되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중에 뭐 좋은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종목 중에 연울한 종목도 포함시켜 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거래량과 함께 6%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익 실현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SPC 삼립. SPC 삼립은 관심을 좀 갖고서 지금 매수권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관심을 갖고 있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다질지 안 다질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빠졌던 종목이 여기에서 거래량 실으면서 바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적으로 왔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근데 이 두 번째 갈 때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여기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보면 화장품 주식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보면은 눌렸다가 이제 갈 때 여기 전저점을 돌파할 때 매수도 좋은데요. 여기 200일 이평선을 같이 아마 맞물릴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눌렸다가 갈 때 또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실적을 보면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닌가, 이제 우상향으로 좀 보여지는데, ROE만 봐볼게요. 이거 역시도 ROE가 이렇게 과거에 ROE가 6, 11, 15, 15, 18, 그러니까 16년도에 ROE 고점을 찍었고 17년도에 ROE가 다시 퉁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 연도에 ROE가 다시 회복되는 이 해예요. 회복되는 해.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인데, 이게 그렇다고 성장성 주식이냐라고 보면 새로운 어떤 뉴가 있느냐, 이 뉴로 인해 이 종목이 계속 갈 것이냐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냐면 ROE가 이렇게 느는 종목이 매수 대상이 맞긴 합니다. 다른 조건을 다 포함해서. 하지만 이런 때가 가장 좋아요.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서, 그러니까 ROE가 10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던 회사가 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해서 한 3이나 한 5 정도의 ROE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OE가 한 15 정도로 껑충 뛴다면 이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순 어떤 뉴라기보다는, 그쵸,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만 보시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검은색
이 200일 이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 나간다. 그리고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주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던 것이 돌파할 때 1차 매수할 수 있겠죠. 혹은 여기서 한번 눌리고 다시 갈 때 또 2차 매수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은 몇 달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좀 째려보고 매일매일 추적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오늘 아침에 모니터를 켜서 오늘 바로 결정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개월 계속 좀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하는 것이고, 추적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뉴스를 좀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를 좀 구별하자.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보다 보면 조금 약간의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분산, 코스피에서의 현재 5차례 분산인데 6차례, 7차례 이렇게 분산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이거 역시도 제가 문자로 좀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지고 새로운 어떤 U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이 지고 새로운 어떤 U가 나오는지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안 나오고 다시 원래 대장주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이 U라고 한다면 코스피에서의 U는 뭐 건설과 어떤 화학 될 수 있고요. 금융, 은행 쪽도 괜찮아요. 은행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리지 않았는데, 장단기의 금리 관련해서 은행 쪽에는 어떤 좀 약간의 수혜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민감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미디어 컨텐츠 쪽, 그리고 중국 관련한 어떤 여행과 레저, 미디어 컨텐츠,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무조건 좋은 애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을 3개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연우라는 종목은 지금 화장품이 괜찮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봐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SPC 삼립은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GV는 아주 저희 째려보고 있다. CGV와 CJ는 좀 진지하게 째려보는 종목이다 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아직은 조금 더 흐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봐서 보겠습니다.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많이 버벅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버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와 내 종목이 같이 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버벅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수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내 종목이 움직이면 그거는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잘 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